네, 안녕하세요. 산돌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 김창수 원장님과 함께, 척추 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한번 얻어볼까 합니다. 예전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폭삭소가 쏟아져? 예, 아주 맞나요? 저도 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아, 맞아요. 거기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분의 병이 뭐였었죠?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박보검과 음. 그 박해준이 맡았던 양관식이라는 아, 역인인데요. 네네. 이제 비의료인 분들이 듣기에는 약간 생소한 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이 무쇠로 묘사되는 그런 박해준 배우가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질환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그런 케이스들을 간혹 접하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사실 70대 남자분이 내원을 하셔가지고 진단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어요. 타 병원에서 이분이 골절을 진단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에 압박골절을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에 이제 환자의 통증 양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검사상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사실상 뭐 2, 3주 정도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정말 잘 가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혈액 검사상에서도 이상한 수치가 너무 많았어요. 네. 빈혈 수치도 상당했고, 콩파 수치도 많이 올라가서 여러 가지로 내과적인 합병증이 많이 동반되어 있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압박성 골절하고는 안 맞는 부분도 많아서 검사의 영역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골반까지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허리와 골반 MRI를 재촬영하면서 조금 병적 골절로 진단이 됐던 사례예요. 그래서 이분 MRI를 우리 김창수 원장님한테 설명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타운에서 압박골절을 진단을 받았는데요. 저희 병원에 와서 추가 촬영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압박골절의 개수가 늘었고 환자분도 아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 맞습니다. 약간 비전형적인 양상이었습니다. 네, 골절이 늘었죠. 남자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골다공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니까 조금 특이한 경우였어요. 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저희 병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인데요. 제일 오른쪽이 이 나이대의 정상 환자에서의 그 MRI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과 비교했을 때 저희 환자분에서는 척추체가 약간 하얗게 보이는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동반하여서 여러 레벨에서의 압박골절이 동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원장님, 근데 저 사진을 봤을 때 저는 병적 골절보다는 그냥 압박골절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던데요. 예, 이게 사실 다발성 골수종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 종괴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사실 진단하는 게 영상에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약간 미만성으로 뭔가 되게 애매하게 보일 경우에는 진단이 참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같은 날에 저희 병원에서 골반 MRI까지 촬영을 하였는데요. 이 골반 MRI에서는 정상과 다르게 아주 하얗게 이런 골수가 시그널이 증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피검사 그리고 소변검사 등을 통하여 진단이 되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통증 부위는 허리랑 등이 맞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골수에 대한 평가는 골반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둘이 합쳐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사실상 좀 어려운 말들이 나왔는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일에 이 골수종 자체가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어서 뚜렷하게 보이면 금방 진단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퍼져 있으면서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이 정상적인 조직과 스며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진단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저희 의료진조차도 진단이 매우 어려워서 처음에는 의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병일 수 있다는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도 이제 이 골수종 진단을 받기 전에 우리가 다른 병원에서 검사했던 토대도 비교를 해보았는데 처음에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피검사에서도 나쁜 소견들이 보여지면서 점점 진단이 많이 되게 됐는데 이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것이 사실상 혈액내과 질환이긴 하는데 또 우리 똑똑하신 김창수 원장님한테 간단한 정보를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다발성 골수종 간단히 설명 줄 수 있을까요? 예, 뭐 제가 혈압 종양내과는 아니지만요. 일단 다발성 골수종은 백혈군의 한 종류인 림프구에서
분화한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되어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액암이군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주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현재 환자 수도 많이 증가해 있는 증가하고 추세로 있군요. 보고 있습니다. 음. 실제로 저희 영상학과에서도 고령 노인층에서 이제 척추나 골반에 이런 골수를 침범하는 종괴들이 있을 때는 다발성 골수종, 그리고 전이암, 그리고 림프종과 같은 질환들을 꼭 포함해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예. 하는군요. 맞아요. 저희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다발성 골수종 하면은 우리 의학교과서에서는 두개골 엑스레이 사진도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좀 이따가 저희가 두 번째 환자분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환자분도 어떠한 경우에 병원에 내원하셨는지 저희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환자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이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65세 환자분이셨고, 사실상 임상 양상은 허리 통증으로 오신 거예요. 신체 이학적 검사를 했을 때 조금 이 결막이 좀 창백해 보이는 이상 소견을 보였는데, MRI를 찍어봤더니 조금 악박상 골절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골수의 색깔 변화가 좀 애매모호해서, 제가 사진을 보면서 이걸 김청수 원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하고 원장님께 여쭤봤던 그런 사례인데, 이 MR 영상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해당 환자분의 MRI 사진 보시겠습니다. 일단 압박골절은 있었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척추체에 있는 골수의 시그널이 되게 다양한 색깔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억제 기법이라고 하여서 이런 이상을 더 잘 볼 수 있는 기법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이런 점점점점이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맞아요. 전체 척추체를 침범한 것을 볼 수도 있었고, 요추 그리고 흉추 일부 그리고 천추에도 이런 소견들이 동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척추에는 골수가 많아서 이 피를 형성하고 만드는데 색깔이 알록달록. 네, 네. 맞습니다. 알록달록하면은 뭔가 다른 병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신호 강도가 불규칙하다는 게 지금 저렇게 보이는 약간 얼룩무늬처럼 알록달록한 거죠? 예, 맞습니다. 정상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이런 골수의 신호 강도가 약간은 알록달록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런 디스크의 신호나 이런 것과 비교를 하여서 병적으로 알록달록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조영제도 넣어서 추가 검사를 했고요. 네. 조영제에서는 특히 그 경추 쪽에 있는 곳에 이런 골수 침범을 하는 병변이 확인이 되었었고요. 피검사와 그 소변 검사 등을 통하여서 이제 다발성 골수종으로 강력하게 의심이 되었던 환자여서 저희가 전신을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그런 검사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에서는 그 후두부 쪽, 그러니까 이 두개골 엑스레이 찍은 거죠? 두개골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뒤통수 쪽 이제 뼈를 맞아요. 이제 녹이는 이런 골융의 병변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단단한 뼈여야 되는데 텅 빈 공간이 생겼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골수종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특징적이고 사실상 의학 교과서에도 많이 실리고 그죠. 예,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나타나서 저도 다발성 골수종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 머리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상 환자분이 병원을 내원하셨을 때는 허리 통증 때문에 왔으니까 이 검사를 한다는 게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렇게 의사들이 의학적 판단을 할 때 추가적인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꼭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MRI는 일반적으로 조영제 없이 많은 부분을 진단할 수 있지만 조영제를 통해서 감별 진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이런 환자분의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한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머리 엑스레이를 찍는다 그러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연관된 질환을 다른 검사를 통해서 종합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발성 골수종은 사실상 진단이 좀 어려운 병이고 그죠? 예, 혈액 전문의와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 일반적인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경우에 좀 의심해봐야 되나 이런 거 한번 있으면 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다발성 골수종은 나이가 많은 고령자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피검사에서 뭐 칼슘 수치가 높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신장 기능이 안 좋다든지 맞아요. 그리고 빈혈기가 있는 경우인데 이런 거는 이학적 검사에서도 결막이 창백하다든지 피부색이 좀 창백하다든지 맞습니다. 증상으로서 뭐 어지럽다든지 네. 이런 증상이 동반될 때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원인을 모를 정도의 뼈에 통증이 있을 경우 그렇죠. 저희가 좀 의심을 해서 추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 의사들도 말씀하셨을 때 의학의 진단학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 그 general appearance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사가 이제 환자를 계속 만나는 집단이니까 이 감이 와요. 딱 들어오셨을 때부터 허리 디스크 환자인지 이거 조금 이상하게 아프신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오죠. 그랬을 때 환자분한테 조금 꼼꼼히 살펴보면서 몇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복싹수가수다의 남자 주인공이 앓았던 병, 바로 다발성 골수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드라마 속에서 무쇠가 녹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참 골수종이라는 병이 어려운 병인 것 같아요. 또 치료가 되면은 또 굉장히 또 관해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 늦어지거나 그러면은 생명의 위태로운 병이고 그 과정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드라마 속에서도 결말을 스포하면 안 되겠지만 참 어려운 과정이 네. 담겨 있었잖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병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오늘도 우리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 영상의학과 김창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